벨라는 진실의 무게가 대처럼 가슴 깊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평생 동안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껴왔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수천 년간 이어진 실험의 결과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다. 에드워드는 절박한 표정으로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마치 그렇게 하면 현실이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을 막을 수 있기라도 한 듯이. 벨라, 지금 당장 가야 해. 그러나 벨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기억의 조각들로 가득 찼다. 지하 깊은 곳에 돌로 만들어진 방들, 검은 망토를 두른 존재들이 잊혀진 언어로 속삭이는 모습, 그리고 몸 전체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고통 속에서 들려오는 쉼 목소리. 완벽해. 드디어 우리가 찾았어. 볼투리가 나를 찾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몸은 단단했다. 그들은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거야. 에드워드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앨리스가 몇 달 동안 이와 관련된 환영을 보았어. 그런데 미래를 뚜렷이 보려고 하면 항상 희미해졌어. 마치 무언가, 아니 누군가가 그녀의 능력을 막고 있는 것처럼.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 벨라는 심장이 전쟁의 북처럼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에드워드를 바라보았다. 앨리스가 내 미래를 못 본 게 아니었어. 내가 바로 그 블라인드 스펍이었어. 에드워드는 침을 삼켰다. 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몰라. 하지만 볼투리는 알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입 밖에 내야 하는 것처럼. 아마 너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야. 벨라의 머릿속을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다. 아니다. 그녀는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깊은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태어난 순간부터 말이다. 그때 숲속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즉시 몸을 돌렸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에드워드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녀 앞을 가로막고 방어 태세를 취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군. 그는 분노에 찬 속삭임으로 말했다. 벨라는 공기의 흐름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대기 자체가 숨을 참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무들 사이에서 3명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검은 망토를 입고 있었고 땅을 스치는 듯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붉은 눈이 굶주린 듯이 반짝였다. 볼투리가 도착한 것이었다. 벨라 스완. 목소리는 부드럽고 유혹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위험성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차분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키가 컸고 어깨 위로 검은 머리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의 입술에는 포식자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에드워드는 이를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드미트리. 그는 이름을 혐오스럽게 내뱉었다. 볼투리 최고의 추적자 드미트리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이게 의미 없다는 걸 잘 알잖아, 에드워드.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대화하고 싶을 뿐이야. 벨라는 정신을 침범하려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느꼈다. 보이지 않지만 그녀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려는 존재. 그러나 굴복하는 대신 벨라는 자신의 힘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 안에서 폭발하며 충격파처럼 숲 전체로 퍼져나갔다. 드미트리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고 그의 눈이 놀란 듯 커졌다. 에드워드는 마치 기적이라도 본 듯한 눈으로 벨라를 바라보았다. 벨라는 주위 공기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전과는 다른 강렬한 빛을 띠었다. 대화하려는 게 아니잖아. 날 데려가려는 거지. 드미트리는 몸을 가다듬었지만 그의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네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벨라. 넌 이걸 거부할 수 없어. 이건 내 일부야. 벨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내 선택이기도 해. 나무가 흔들렸다. 공기가 다시 한번 변화했다. 압력이 높아졌다. 그녀의 에너지가 앞에 있는 뱀파이어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그녀의 몸이 그들의 존재를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것처럼. 드미트리는 눈썹을 찌푸렸다. 흥미롭군. 에드워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빛처럼 움직이며 공격을 감행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벌어졌다. 드미트리는 에드워드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를 공중에서 회전시키며 나무 쪽으로 내던졌다.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나무가 부러졌지만 에드워드는 이미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일어나 있었다.
벨라는 본능적인 분노가 척추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포효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었다. 주변의 공기가 압축되었고 보이지 않는 힘이 드미트리를 강하게 밀쳐냈다. 그는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깊은 흔적을 남겼다. 순간 숲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에드워드는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벨라는 거친 숨을 내쉬며 몸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드미트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옷은 너덜너덜했고 표정에는 놀라움과 만족감이 섞여 있었다. 그래, 그는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아로가 기대했던 그대로군. 벨라는 오싹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히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드미트리와 볼투리 뱀파이어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에드워드는 그녀에게 달려왔다. 벨라, 괜찮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깊은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볼투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도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포크스의 차가운 공기가 나무들 사이를 스며들며 안개 속에서 속삭였다. 벨라스와는 어디에서도 진정한 집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이 작고 습한 마을에는 그녀를 평소보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끊임없는 비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상에 갇힌 느낌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것이었고 마치 그녀의 정신 속에서 메아리치는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벨라는 기억이 있는 한 자신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왔다. 단순히 내성적이거나 조용한 사람이 느끼는 차이와는 달랐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그녀를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분리하는 듯했다. 그녀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고 반사신경은 너무나 예민해서 평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 누군가에게 집중하면 그녀의 정신 속에서 이상한 맥동이 느껴졌다. 마치 그녀 안에 무언가가 다른 이들의 존재에 반응하는 듯했다. 포크스에 도착한 후 그런 느낌은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컬렌 가족을 만났을 때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변했다. 에드워드 컬렌은 그녀를 거의 태울 듯한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평범한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끌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것이었다. 그것은 인식이었다. 처음에는 벨라는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강렬한 눈빛의 교환, 어색한 침묵, 우연한 만남. 하지만 곧 에드워드는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또다시 나타나서는 마치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마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을 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자신의 정체와 가족의 본질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벨라는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에드워드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 아직 말할 수 없는 건 그녀가 단순히 특별한 소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수세기에 걸쳐 진행된 실험의 결과였다. 멀리 떨어진 포크스에서 볼투리 성의 어두운 회랑에서 아로는 창백한 손가락을 그의 정보원의 팔 위에 천천히 움직이며 미소를 지었다. 기억을 흡수하면서 만족스럽게 속삭였다. 드디어 그녀를 찾았군. 카이우스와 마르쿠스, 그의 오랜 동료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녀가 확실한가? 카이우스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아로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순간을 즐겼다. 오, 그래. 이번에는 확실하다. 수많은 실패 끝에 우리의 작은 이사벨라는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곳에서 꽃을 피웠다. 마르쿠스는 깊은 한숨을 쉬며 멀리 떨어진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컬렌들이 그녀를 먼저 찾았다면 그들도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을 거야. 아로는 손가락을 깍지 끼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 그들은 의심하고 있겠지. 결국 그녀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니까. 하지만 상관없어. 컬렌들은 그녀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그는 잠시 멈추고 더욱 사냥꾼 같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조만간 벨라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녀는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포크스에서 벨라는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단순히 에드워드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만이 아니었다. 컬렌 가족 전체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순간을 대비하는 것처럼. 항상 밝고 걱정이 없던 앨리스도 벨라가 곁에 있을 때마다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그녀의 미래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듯했다. 제스퍼는 보통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벨라와 함께 있을 때는 그의 능력이 불안정해지는 듯했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점점 더 긴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포크스의 흐린 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벨라는 에드워드와 함께 그들의 비밀 장소인 초원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에드워드는 그녀 앞에 서서 턱을 굳게 다물었고 그의 눈은 단순한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벨라,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깨질 듯했다.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벨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속에서 물었다. 에드워드는 한 걸음 다가서며 손을 떨고 있었다. 너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세상이 멈춘 듯했다. 뭐라고? 벨라는 속삭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초인적인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볼투리는 수세기 동안 인간을 실험해왔어. 뱀파이어로 변하기 전에 이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를 찾기 위해. 그리고 너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자신의 말이 두려운 듯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성공이야. 벨라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냥... 그러나 마치 그녀의 몸이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듯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것은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힘이었다. 전류가 몸을 타고 흐르는 듯한 감각. 주위의 바람이 소용돌이쳤다. 나무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그리고 세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에드워드는 경이로움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벨라, 내 눈.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그 순간 그녀의 시야는 확장되었고 마치 시간과 공간 너머를 볼 수 있는 듯했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생명체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들의 정신이 어둠 속의 빛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다. 멀리서 볼투리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벨라스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위대한 실험이었다. 그리고 이제 볼투리는 그녀가 준비되었음을 알고 있었다.